자, 우리 학생들 또 열심히 달려볼까요? 오늘도 노동경제학 정복을 위해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할지 그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다들 준비됐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노동 수요라는 개념은요, 노동경제학 전체를 떠받치는 정말 뼈대 중에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만 확실하게 딱 잡아두면 나중에 배울 임금 이론이나 노조, 실업 문제 같은 복잡한 주제들이 정말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집중해야겠죠? 두 번째 파트, 이용 극대화. 아주 간단해요. 기업이 왜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학에서는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것. 기업의 모든 행동, 특히나 사람을 뽑는 고용 결정도 바로 이 목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식 한번 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먼저 기업이 물건 팔아서 번 돈, 총 수입이 있겠죠? 이게 바로 PQ입니다. 상품 가격 P에다가 판매량 Q를 곱한 값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간 돈, 즉 비용을 빼야 순수한 이윤이 남겠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직원들 월급, 바로 총 인건비 WE고요. 두 번째는 공장을 빌리거나 기계를 쓰는 데 드는 돈, 자본비용 RK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건 결국 번 돈 PQ에서 인건비 WE랑 자본비 RK를 뺀 나머지, 아주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단기 상황에만 집중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는 달력에서 말하는 한두 달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본 K가 고정된 기간, 이걸 단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주문이 밀려도 공장 크기를 바로 늘리거나 엄청 비싼 기계를 바로 다음날 들여올 순 없잖아요. 바로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사람을 더 뽑거나 아니면 줄이는 거. 오직 노동, 이 투입량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잡혔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몇 명까지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그 단기 고용의 황금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학생, 진짜 궁금한데요. 그럼 기업은 정확히 몇 명을 뽑을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장님 감으로 한 5명 뽑아볼까?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겠죠. 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감으로 하지 않죠.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영어로는 VMPE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딱 이겁니다. 직원 1명 더 뽑았을 때 우리 회사가 추가로 얼마를 더 버는가? 이걸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식처럼요. 새로운 직원이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량, MP2에다가 그 물건의 시장 가격 P를 곱하면 바로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벌어다주는 추가 수입, 즉 VMPE가 계산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곡선 보이죠? 이게 바로 방금 말한 VMPE, 즉 직원을 1명씩 늘려갈 때마다 회사가 추가로 버는 돈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가로축은 직원 수 2, 세로축은 돈의 가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정해진 임금이 $22라고 해봅시다. 이 수평선이 바로 임금선, W예요. 그럼 기업은 어디까지 고용할까요? 바로 이 임금선과 VMPE 곡선이 정확히 만나는 저 지점. 이 그림에서는 바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고용의 황금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VMPE equals W. 다시 말해서 직원 1명 더 뽑아서 얻는 추가 수입 VMPE가 그 직원에게 줘야 할 월급 W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비밀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직원이 벌어오는 돈 VMPE가 월급 W보다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1명 더 뽑는 게 이득이죠. 반대로 월급은 200만 원 주는데 직원이 벌어오는 돈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럼 그 직원은 미안하지만 월급값을 못하는 거니까 고용을 줄여야겠죠. 결국 이 둘이 똑같아지는 지점에서 고용을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박사님, 지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VMPE 곡선이 왜 아래로 향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곡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단기에는 공장이나 기계 크기, 즉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상상해봐요. 우리 동네 맛집 주방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요리사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는 신나게 일하겠죠? 근데 거기에 3명, 4명, 막 10명이 비좁게 들어가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동선 겹치고 부딪히고 난리 나겠죠? 오히려 한 사람이 추가될수록 늘어나는 음식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한 명의 생산성, MPE는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VMPE 곡선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뭐가 보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VMPE 곡선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곡선은요, 각 임금 수준 W에서 이 기업이 과연 몇 명의 직원을 뽑고 싶어 하는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임금이 $22일 땐 8명 뽑고 싶고, 임금이 $18로 싸지면 9명 뽑고 싶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이 VMPE 곡선 자체가 바로 이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결론이니까 별표 5개 쳐두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 하나, 딱 한 회사가 어떻게 고용 인원을 결정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비슷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 전체,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전체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결정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 그럼 간단하겠네요. 산업 전체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건 그냥 A라는 회사가 10명 필요하고 B라는 회사가 15명 필요하면 그냥 단순하게 수평으로 쫙 더해서 이 산업은 총 25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 일이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이 그림 2개를 나란히 놓고 한번 봅시다. 왼쪽 A가 방금 우리가 배운 개별 기업 하나의 수요 곡선이고, 오른쪽 B가 산업 전체의 수요 곡선이에요. 혹시 차이점이 보이나요? 그렇죠. 오른쪽 산업 전체의 수요 곡선 DT가 왼쪽 개별 기업 수요 곡선을 그냥 합친 것 DD보다 훨씬 더 가파르죠.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건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더 비탄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 이 도미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임금이 싸졌어요. 둘째, 그럼 이 산업에 있는 모든 회사가 와, 싸다 하면서 동시에 직원을 막 뽑겠죠. 셋째, 그럼 시장에 똑같은 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물건값, P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넷째, 이게 핵심인데 VMPE는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물이었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모든 기업의 VMPE 값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맨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연쇄 효과 때문에 산업 전체의 수요 곡선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이걸 우리가 치를 시험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짱 박사, 오늘 배운 거 복잡해 보이지만 딱 이 4단계 논리의 흐름만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머릿속에 딱 박아주세요. 첫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응극대화. 둘째, 우리가 마주한 제약은 단기라서 자본은 고정. 셋째, 그래서 적용해야 할 원칙은 VMPE는 임금이 될 때까지 고용. 마지막 넷째,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VMPE 곡선이 바로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다. 이 4단계의 흐름 완벽하게 이해됐죠? 여러분, 절대 공식을 그냥 외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논리의 흐름, 그 왜를 이해하는 게 100배, 1000배 다 중요합니다. 이 핵심 개념을 한번 제대로 꿰뚫고 나면 어떤 어려운 영역 문제가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경제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상을 더 명확하게 보는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짱 박사님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보다 보면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브레타가 제일 무섭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핵심 원리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기본 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깊은 이해가 여러분의 단단한 자신감이 될 거고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